네, 오늘도 지수는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고 종목군들의 각축전이네요. 저희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유가 급등 때문에 석유 도소매 받으렸을 때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무더기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군들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데요. 멀리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절대 전략 이분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쉬어가는 걸 겁낼 필요는 없다입니다. 네, 쉬어가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다. 요즘에 우리 증시가 후반에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내면서 이거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고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한마디 달아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국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건 있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제 4월달 시장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만큼, 중간 정도의 눌림목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수대에 대한 부담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근데 고점이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지금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가격대긴 하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3,200을 지금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3,100 수준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이제 3,200 여기서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3월달만 하더라도 이거 코스닥 추세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냥 코스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걱정하셨지만 보란 듯이 코스닥은 900을 찍고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더 탄력을 좀 붙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천도 지금은 천을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가파르게 많이 올라온 만큼 기술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하락은 염두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천 넘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이제 이래 되면 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건 단지 쉬어가는 거지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좀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매수를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4월 달은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5월 달은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5월 달을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린 건 공매도가 재개돼서가 아니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면 공매도는 상승의 탄력을 둔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를 꺾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를 꺾지는 않습니다. 공매도가.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5월 달은 한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트리거는 공매도는 아니고요. 공매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물가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컨센은 상회는 했지만 그래도 지켜볼 수는 있다라는 쪽인데 이게 다음 달은 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은 4월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지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유가가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현물 기준으로도 10불대까지 가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기조효과를 감안하면 엄청난 기조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이제 코어 CPI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수 있겠지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한 3%는 넘길 가능성이 지금 현재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3%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한 3.2, 3.3 정도 나와버리면 이게 금리 상승을 이끄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은 금리가 좀 소강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채 가격인데요. 10년물 국채 가격인데 지금 안정권입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호주 달러도 지금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좀 최근에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도 최근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구리 가격 역시도 처음에는 하락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이 뭐 국내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또 안정적이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물론 뭐 어제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나스닥의 흐름 역시도 쉬어가는 거지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도 괜찮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도 계속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게 5월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5월은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금리가 다시 튈지도 모른다. 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되겠죠.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대응을 하시려면 두 가지 대응 방법입니다. 저는 뭐, 이 5월달, 5, 6월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한 상승 흐름은 3년짜리 대세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까지 한 2년이니까, 저는 내년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이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조정을 주더라도, 깊은 조정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저는 연말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은 지금은 매수를 하실 때는 나는 철저하게 좀 이 투자 기간을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단기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은 한 5월 둘째 주 정도에 포지션을 맞춰놓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아예 단기로 보십시오. 지금 현금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매수하고 나 5월 흔들려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올해 연말까지 이런 텀을 두고 지금은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설프게 나는 단기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히 어설픈 제가 보기엔 대응 전략이고요. 아예 단기로 들어오실 거면 한 달 정도로 보고 들어오시고요. 그게 아니면 아예 연말까지 본다고 생각으로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메인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제 뉴스죠.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5G,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풍력 이쪽으로 관련된 투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